자, 천편일률적인 직업이 이제 지겨우시죠? 예, 이제 즐겁고 좀 더 신선한 취업 이야기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신상훈 장한대 외래교수, 이정은 인컨설팅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배드민턴을 한 7년 쳤는데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의 프로급이시겠어요.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한 단계 승급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서 결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68강 정도 들어갔나요? 아니요, 저기 45개 팀이 나왔는데 제가 8강까지 올라갔어요. 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이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바로 결승전으로 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가져오신 키워드 궁금한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성공하는 5% 되기라고 가져오셨어요. 네, 성공하는 5%.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이제 인재 천재론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95%의 많은 인재를 단 5%가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이 5%의 중요성을 사실상 강조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 5%가 지식집약적인 가치 사회를 추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5%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정은 대표님은 어떻게 일단은 본인이 5%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이야기할 때 그 핵심 인재가 이 5%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5%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무언가 개발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95%의 친구들도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다양한 면접들을 통해서 선발해 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남들보다 뛰어나고 훈련된 5%. 근데 이 5%의 인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5%라고 이야기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누가 5%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일까요? 혹은 또 태도가 바른 사람일까요? 이런 어떤 4가지 정도의 예시를 주었다면 네. 사실 세 분은 어떤 것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이 능력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늘 어려우세요, 질문이요. 능력, 네. 태도, 역량, 수입성. 저는 근데요, 그냥 뭐 사업 분야든지 정치 분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리더라는 사람은 그 부분을 다 두루 다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4가지야. 네. 그거 개콘에 나왔던 거. 예. 그거 다 갖고 있어야 되는군요. 다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것들 중에 어떤 걸 고르라고 한다면 태도를 꼽습니다. 이 태도를 꼽는 이면의 배경에는 사실 에티튜드라는 영어 단어는 미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들도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에 임하려고 하는 자세이고 태도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제너럴리스트이고 싶습니까? 스페셜리스트이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후자의 스페셜리스트를 꼽는데 요즘의 대답은 저는 멀티플레이어고 싶습니다. 둘 다를 아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뭐 이런 데서 보면 이 태도와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기의 포지션은 같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진다는 인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요. 이 5%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보통 2가지 요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데일리로 매일매일 빠지지 않는 뉴스를 챙겨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독서는 기가지본이라 책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5%에 근접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생각하세요? 저는 취업에서 성공하는 5% 안에 들기 위해서는 포장과 내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라던가 기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그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즐거움을 주는지, 또한 만족스러운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포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포장이요? 포장이요? 네. 제가 지금 내실을 이야기했다면 예, 겉만 번지르르한 게 포장 포장이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실만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잘 드러내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거나 뭐 표현을 해내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상은 씨는. 예. 훌륭하세요. 네. 포장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 깨달은 것이 얼마나 면접관에게 전달하는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내실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내실을 왜 쌓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것들을 맞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장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 면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실과 포장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이 5%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떠세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도 될까요? 그것을 배경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능력이라고 꼽은 인사 담당자들의 항목과 구직자 자신들의 항목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가장 부족한 능력을 1위로 꼽은 인사 담당자들은 외국어 구사 능력이었습니다. 구직자들의. 그런데 구직자들은 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2위가 이제 창의력이었는데 반해서 취업 서류 작성 관련된 것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3위는 말 그대로 기초 업무 지식이 부족한데 사실은 면접 관련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는 관점과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관점의 방향이 너무 상이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매칭시켜주는 것이 이 MC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이 대표님께서 그 내장과 내장이랍니다. 내실과 포장을 잘하면은 네. 5% 안에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뭐 이 정도 되면 솔직히 엄친한 수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에서는 어떻게 좀 퍼펙트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두고 사람을 뽑고 있고요. 내실이 단단해야지만 포장도 잘 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 있어요? 면접 보실 때 만나본 적이? 제가 실제 면접을 보다 보면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항상 눈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늘 95%에 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까웠던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능력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고요. 뭐 어학연수라던가 봉사활동, 인턴십에 중요한 경험이 있음에도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면접에서 꼭 말해야 되는 스펙이 좀 늘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스펙 언급하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까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한 친구가 어떤 대기업 회사에 직무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떨어진 이후에도 전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모른 채 저에게 좀 황당하다는 식으로 상담을 아하.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자신의 이제 돌아가신 그 아버지께서 본인이 지원한 그 회사에 20년 가까이 일을 하셨고 면접에서도 내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면접 결과는 낙방. 그래서 자신의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이 그 회사에 떨어진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라서 거의 이제 몸져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아니 딱 봐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뭘 충격을 받고 그러세요? 왜 떨어질 예.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자기를 어필해야지 아버지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20년을 다니든 말든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둘 다 어필하면 예.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아버지랑 좀 더 다르게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일단 내가 주가 돼야죠,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무조건 아버지가 다녔으니까 저도 다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나요? 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근무평가 역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예.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은 근무평점을 받았다면 예. 물론 눈물로 이렇게 해서 뭐 자기 기능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겠다.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면접관이 네네. 예 당신한테 아버지 때문에 매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 좀 아, 어려울 것 그러네. 같고요. 네. 네. 제가 그 분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 친구는 면접에 대한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것입니다. 흔히 면접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경험을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근무한 20년이 본인의 스펙이라고 착각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직무 면접이었습니다. 직무 면접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줬다 한다면 이 친구는 계속 감성적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덕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도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자신이 떨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씩씩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네요. 네. 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예. 네. 자, 면접을 보는 태도, 인생을 사는 태도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5% 사람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능력, 역량 계속 누차해서 우리 콘서트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두 개를 좀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바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평상시 사회생활 하더라도 이 자신의 태도가 다른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다면 한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공하는 5%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취업뿐만 아니라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성공을 한 그 5% 안에 꼭 들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도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두 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교수님께서 먼저 오늘 어떤 핵심 사항을 가져가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저는 단언컨대 5%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성과의 바로미터는 태도다. 그래서 태도와 5%는 직결점을 가지는 키워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태도라는 것이요. 사실 나는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씩씩거린 학생처럼 남들이 보기엔 또 평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어디서 검증받을 수 있는 거죠? 객관화된 태도라는 겁니다. 결국은 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매일매일이 검증의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볼 때 외국계 기업 생각하면 뭐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쩌시 누워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들이 편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기업에서 중요한 태도는 일에 임하려고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바로미터는 어떤 자세로 어떤 스탠스로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미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공인화된 그런 기준을 따라가면은 뭐 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이정훈 대표께서는 어떤 결론 내주실 겁니까? 네, 저는 내실과 포장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내실 없는 포장도 겉만 번지를 할 뿐이고요. 또 포장 없는 내실은 본인이 열심히 쌓아왔음에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내실과 포장 모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정말 성공의 5% 안에 꼭 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됐길 바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 줘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신상훈 교수님, 이정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